KBK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 1 5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야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아 총통에 대한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 인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벌써 댓글로 넣어주고 계십니다. 임금님계 캔디님이 아침부터 곤장을 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심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도 관련되어 있죠? 네,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 찍을까? 네, 역대 최고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오후 5시 이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이 17.5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3년 전 20대 대선에서 동시간대 전국 투표율이 15.84%였는데 이보다 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투표인 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20대 대선 당시에 총 사전 투표율이 이제 36.93%였는데 40%를 넘을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일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오후 5시 기준 32.02%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11.95%를 기록한 대구였고요. 서울도 17.0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투표 인증과 관련된 후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사전 투표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 손등에만 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나 또 응원하는 야구팀의 마스코트를 직접 인쇄를 해 가서 그 종이에다가 이 도장을 찍는 방식이 이른바 MG 인증샷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으로 보내주신 투표 인증샷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캐릭터에다가 자기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져서 좀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는 추이인데 김민아 평론가님은 투표율을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숫자에 약해가지고 높다. 하지만 최대가 역대급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높다. 네. 네, 높을 것이다. 네, 지난 네. 2022년보다도 더 높을 것 같다. 네, 높을 것이다. 하셨어요? 안 투표? 했습니다. 왜 아직 안 하셨습니까? 뭐 내일도 있고 본투표일도 있고 여러분들은 회사를 다니고 바빠서 이제 회사에 온 김에 해야겠다라든지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김민아 평론가도 바쁘잖아요. 그냥 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언제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날 하면 되니까. 네, 또 아차하다 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6시까지이고요. 또 내일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일부러 본투표일에 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왜요? 궁금해서 본투표일에는 상황이 어떤가. 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네, 그런 날도 있고 예.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이제 그 무계획한 그런 정신 상태이다. 네. 네, 국사를 돌보느라고 바쁘신 게 아니냐라고 호크리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요. 이제 민아 총통바오도 반드시 투표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여튼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사실 이제 높은 투표율이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조금 민망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각 후보자들도 투표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관련해서 오늘 후보자들이 사전 투표했던 내용들도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 윤석열 씨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이런 행보들을 하면서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을 또 부추겨온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뭐 사전 투표소 앞에서 인원을 기록을 한다거나 또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면서 일대 소란이 일어난 곳들이 있고 또 관련 신고가 이 경찰에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사실 김 후보는 경선 때 이 사전 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정작 지금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새벽
6시 10분에 종로구를 찾아서 이 사전 투표를 한 사실도 이제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청록색 넥타이를 맨 것이 또 눈에 띄고요. 기자들이 거의 없는 이른 시간 아침을 찾아서 이 투표소를 찾은 뒤에 별말 없이 현장을 이제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맹을 이어오던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사전 투표 폐지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낸 바가 있는데요. 또 본인은 오늘 직접 하기도 했고 독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모순되는 행보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뭐 사전 투표를 마음속으로는 네, 개인 김문수는 부정하고 있죠. 사전 투표는 부정 선거다. 그러나 후보 김문수는 사전 투표를 유권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해야 이것은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지층이 일반적으로 사전 투표를 여전히 부정을 하고 네. 계속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 그럽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순된 메시지와 태도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도 그 선관위의 이제 그 어떤 그 사전 투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문제 제기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야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아주 약간의 이해라도 하겠는데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직전까지. 선관위 윤석열 정권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선관위를 못 믿고 왜 이렇게 선관위를 괴롭히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은 계속 될 것이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유불리나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뭐 계속 이런저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지지층별로 어느 쪽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사전 투표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고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을 같이 사전 투표 지금 이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게 또 유불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판단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투표 인증샷 이벤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투표하셔가지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그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저희 시사인에서 발행한 책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다시 만난 민주주의라고 해서 비상경부터 저희 대선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민주주의 필독서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와중에 저희가 보내주신 것들 보니까 시사인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볼 때마다 감동이고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잊지 않으시고요. 투표했다 인증샷 보내주시면 이벤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켜 넘어가 볼까요? 네, 혐오 선동하고 피해자라는 이준석.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네, TV 토론에서 혐오 선동하고 또 2차 가해성 발언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준석 후보에게서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만약에 이 후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제 TV 토론에서 해당 발언을 한 후 자신을 향한 이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의 질문은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될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 후보의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원본 댓글은 여성에 대한 게 아니고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이 본인 창작물이거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이준석 후보는 남성으로 상정을 한다고 해도 매우 부적절한 음담패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남성 혐오를 주장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아할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민주당은 뭐 이준석 망언집을 발간하는 데 이어서 이준석 후보가 이 검찰이 수사해 온 성상납 무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해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역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지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알 권리는 모든 걸 전시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 사회가 쌓아온 기준이라고 하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는 보고 싶지 않다. 내란 퇴출에 이어서 혐오도 퇴출하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저희 투표 인증샷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사진 어떻게 찍는 거냐 물어보시는데요. 기표함 안에서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찍으셔야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으셔야 되고요. 기표함 안에서는 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중한 한 표 날아갈 수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아까 안내해드린 자막으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내일 또 모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심각한 언행 막말을 하고 계속 이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느냐? 네, 뭐 그럼 뭐 본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도 사과하고 오히려 마무리하는 게 더 앞으로 정치 인생으로 해서 낫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는 캐릭터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할 캐릭터 같았으면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본인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본인의 방식으로 돌파하고 본인이 이긴다 이렇게 믿는 그렇게 믿는 캐릭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본인의 건데. 성공 방정식을 그렇죠. 예. 저는 뭐 반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예. 네, 계속 이렇게 해봐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을 계속 이제 자기의 뭐 그런 뭐 방식으로 자꾸 비켜가려고 하는데 가령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그 댓글이 예를 들면 뭐 여성에 대한 댓글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댓글이었다 이런 반론을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론의 핵심은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나와서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이유가 없는 얘기인 거고 예.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을 본인이 시도한 거라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그 시도하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2차 가해다라는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거기에 대한 반론은 나는 그 댓글을 그냥 인용하였을 뿐이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순화를 하였지만 그 원본 댓글이 너무나도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기에 내가 이렇게 순화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게 뭐 그런 이게 원래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 있기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 애초에 댓글이 당신이 표현한 그 내용도 아니다. 예. 라는 맥락에서 그것이 여성에 대한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민주당이 반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맥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에서 말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사실 왜곡이기 때문에 애초에 당신의 책임은 더 큰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반론을 하는 것인데 반론의 여러 반론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남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예. 논점 이탈이고 예. 왜곡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발언 자체가. 근데 그냥 이거를 지금 이 논쟁 구도를 그냥 소화하고 있는 이준석 지지층에서는 그러게 왜 남성은 그러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은 또 괜찮다고 민주당은 하는 것이지 역시 이 여성의 편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피곤한 방식의 논쟁 구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검증은 침묵하면서 이 댓글을 쓴 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if를 쓰죠. 그렇다고 그러게요. 하더라도 가정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하고 계시는 중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검증하는 방식이 그럼요. 검증하는 방식이 예.
그 토론에서 긴급하게 그렇게 얘기를 꺼내갖고 하는 방식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전에 입장을 내고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을 내고 그 입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네.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건데 그 모두가 보고 있는 그런 토론회에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냐? 예. 예.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이준석의 유리한 방식으로 적절히 이용하기 위함인 것이고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 내용을 자기가 활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 행태 자체가 여성 혐오적인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지적을 하는데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권영국 후보한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 답변을 대답을 안 안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 그게 이제 근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권영국 후보라고 알았겠습니까? 권영국 후보가 뭐 커뮤니티 이용자입니까? 커뮤니티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이나 알지 이 얘기를 또는 일부 그거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알지. 나도 몰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처음에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 권영국 후보가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질문인데 이재명 후보를 욕하기 위한 질문인 거는 같은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답을 못한 거 아니에요. 답을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민주 진보 진영 내 뭐 이슈인지부터가 확인이 돼야 이게 무슨 위선인지 말든지 할 건데 근데 그냥 대뜸 거기다 대고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이 이슈를 빠져나가기 위한 프레임으로서 가져온 효과를 노리고 이게 그냥 위선이다라고 던지면서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도 뭐 그 얘기를 하던데 뭐 한동훈도 무슨 뭐 그 뭡니까 홍준표의 춘향기를 얘기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심상정도 과거에 무슨 뭐 홍준표의 의혹을 얘기했다. 근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도 않았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도 않았지만 이건 다 또 당사자에 관한 거잖아요. 후보 본인의 의혹이잖아요. 예. 후보 본인의 의혹은 당신의 인식이 바뀌었습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들이 어디 그것도 오늘 민주당 측의 반론이나 설명을 보면 그게 아들인지 정확하지도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게 이제 논란이 될까봐 청구 안 한 것 같은데 정치인의 아들이니까 온라인 도박 문제가 있고 그 이제 댓글 문제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도박 문제는 인정을 한 문제니까 예. 그냥 벌금 500 맞고 말자리 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댓글 문제는 인정은 안 하지만 그냥 500 벌금 맞고 가기로 해서 정치재판 청구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최소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은 본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아들은 본인이 출마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으로 얼마든지 검증을 하고 싶으면 수단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지금 토론회에 나온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한테 그거를 거기서 물어보는 방식의 그러한 검증 방식이 뭐냐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오늘 한 얘기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네거티브 바이럴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를 보수 유권자층에게 확인하고 과시해서 이준석 대 이재명 이런 구도를 끌고 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내가 뒤집는다. 김문수보다 이준석이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가지고 내가 김문수를 뒤집고 동탄 모델로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승리한다. 요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를 오히려 오늘 행보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 논란을.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문제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명사가 좀 많이 나와서 뭐 그것이라 말을 하게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 발언이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포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댓글창에서도 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충분히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그 표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관련해서는 또 얼마나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득표할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9.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9, 10을 넘진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그리고 9.9는 말만 높은 것 하면 같은데. 중원부원 한다고 그러고 네가 와서 얘기해봐 그러면. 얼른 9.9 왜 9.9로 예상하십니까? 예? 왜? 9.9도 높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근데 9.9%가 나오면 약이 오르겠죠. 아, 이준석 후보가 야구를 9.9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섞어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0.1%만 더 얻었으면은 예.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한 아쉬움이 상당히 크겠죠. 선거 비용을 좀 많이 썼을 텐데. 네. 네, 간단하게 지금 또 국민의힘의 반응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짚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 이제 문제 발언에 대해서 마치 좀 옹호하는 듯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언어 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을 했다면은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이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후보야말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후보가 2차 가해성 여성 혐오 발언을 전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였다라고 하면서 이 발언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이 이준석 후보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 비난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리를 좀 두면서 손 안 대고 네. 코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혹은 의혹대로 제기하면서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런 식으로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풀어놓으면 처음에는 언론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도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혹이다라는 거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보도를 하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얘기다. 이게 처음에는 보도가 안 됐었잖아요. 예. 별로. 근데 이제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얘기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근데 이 의혹을 제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예. 예, 그러니까 손 안 대고 푸는 거죠. 욕은 이준석이 먹고 의혹은 보도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우리라는 건 국민의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 성폭력 뭐 엄단 이런 거나 쓰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수 유권자층에서 일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호응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막 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다. 온 가족의 범죄자.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호응이 있으니까 이제는 오늘 한 좀 이 낮부터는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흐름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안철수 선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모든 가족들이 범죄자다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요 얘기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 그래서 뭐 나가서 뭐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6월 3일에 개표 방송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김민하 평론가님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날도 중원부원 한다고 하기만 해봐.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소통하는 방송으로 가십시다. 충실하게 나온 얘기를 다 해주려고 했더니 중원부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얘기해 주려고 해도 난리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 사면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하고요.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십시오. 자, 5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월간 뉴스 브리퍼 곽우신, 이정주 그리고 김준일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